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의 3명 중 1명은 이미 근육 감소 중 초기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사실을 스스로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거울 속의 모습은 그대로인데 몸속 근육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80세 현역 내과 의사입니다. 평생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나며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TV를 보는 동안에도 근육은 조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40대 이후부터 근육은 해마다 1에서 2%씩 감소하고 70대가 되면 그 속도는 2배로 빨라집니다. 문제는 이 근육 감소가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육이 줄면 혈당이 오르고 면역이 약해지고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근육량이 적은 노인은 낙상으로 인한 골절 또는 입원 확률이 정상보다 몇 배나 높습니다. 근육은 단순한 힘의 상징이 아니라 생명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단백질 잘 챙겨요. 계란도 먹고 두부도 자주 먹어요. 하지만 검사를 해보면 근육량은 계속 줄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백질을 먹어도 몸이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을 분해하고 이용하는 효소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젊을 때보다 근육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낮아집니다. 결국 먹는 양은 충분하지만 근육으로 쓰이지 못하고 배출됩니다. 그래서 노년의 건강은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흡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자주 이런 환자들을 봅니다. 선생님, 운동도 하고 식사도 챙기는데 왜 이렇게 다리에 힘이 없죠? 검사 결과 대부분이 단백질 흡수 불균형 상태였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대사 기능도 떨어지고 혈당과 혈압이 함께 무너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방법은 있습니다. 단백질의 종류와 섭취 습관을 바꾸면 근육은 다시 살아납니다. 실제로 단백질 섭취를 체중 1kg당 1.2g 정도로 늘린 노년층은 6개월 만에 근육량이 10% 이상 증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근육은 나이보다 습관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 건강식이라 믿어온 음식이 오히려 근육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왜 계란과 두부만으로는 근육을 지킬 수 없는지, 그리고 어떤 단백질이 노년의 몸에 가장 잘 작용하는지를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다시 젊어지는 시작점입니다. 근육은 나이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제 그 선택을 바꿀 시간입니다. 계란 2개, 두부 1모면 충분하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믿음이 지금 당신의 근육을 조금씩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노인 환자들을 보며 한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식습관은 그대로인데 근육은 계속 줄어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단백질 충분히 먹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먹는 것과 흡수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두부와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우리 몸에서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완전하지 않고 소화 흡수율도 낮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의 흡수율은 평균 70%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 살코기 단백질은 90% 이상 흡수되어 근육 형성에 직접 사용됩니다. 두부 1모를 먹는다고 해도 실제로 근육으로 가는 단백질은 절반도 안 되는 셈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나이입니다. 젊을 때는 단백질을 먹으면 금세 근육으로 바뀌지만 노년기에는 근육 합성 효소가 약해집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30% 이상 낮습니다. 그래서 70세 이후엔 젊은 시절보다 1.5배 이상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여전히 하루에 계란 2개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그 착각이 근육을 빠르게 잃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여기에 소화 능력의 저하도 겹칩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량이 줄어 단백질 분해 효소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고기나 계란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됩니다. 결국 단백질이 몸속에 들어오지도 못한 채 버려집니다. 먹어도 약해진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단백질의 양이 아니라 질과 타이밍입니다.
흡수율이 높고 근육으로 전달될 수 있는 단백질을 하루 중 적절한 시간대에 섭취해야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야 몸이 단백질을 연료가 아니라 근육 재료로 인식합니다. 진료 중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선생님, 운동도 하고 단백질도 먹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이럴 때 저는 단 한 가지를 물어봅니다. 어떤 단백질을 언제 드시나요? 대부분의 대답은 비슷합니다. 그냥 아침에 계란 2개, 가끔 두부 반 모여. 그렇습니다. 몸이 원하는 단백질이 아닌 우리가 좋다고 들은 단백질만 먹고 있는 겁니다. 단백질은 약처럼 정확해야 합니다. 흡수율이 낮은 단백질을 오래 먹으면 몸은 결국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씁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근육 소모의 악순환입니다. 지금이라도 바꿔야 합니다. 오늘부터 단백질의 종류를 점검하세요. 근육이 실제로 반응하는 첫 번째 단백질, 그 이야기를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건 저를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의 몸을 바꾸기 위한 첫 번째 결심의 표시입니다. 운동도 하고 단백질도 챙기는데 왜 내 몸은 점점 약해질까? 이 질문은 제가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말입니다. 식사도 잘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들 하죠. 그 이유는 간단하지만 잔인합니다. 우리 몸이 단백질을 제대로 근육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와도 근육 합성 효소가 작동하지 않으면 그 단백질은 에너지로 쓰이고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이것이 바로 근육이 서서히 줄어드는 진짜 이유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단백질이 몸에 들어오면 곧바로 근육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근육 합성을 담당하는 효소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MTOR라는 효소의 활성도가 약해져 단백질을 근육 대신 다른 에너지로 써버리게 됩니다. 즉, 먹은 단백질이 몸속에서 타버리고 근육은 그 자리를 잃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소화 능력의 저하가 더해집니다. 노년기에는 위산 분비량과 단백질 분해 효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위에서 충분히 분해되지 못하고 아미노산으로 흡수되기도 전에 배출됩니다. 결국 단백질을 먹고도 근육이 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환자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식사량은 충분하고 검사 결과도 정상인데 막상 일어나 보면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팔 근육은 가늘어지고 허벅지는 단단함을 잃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지 못하는 근육 합성 저하 현상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기관이 아닙니다. 몸 전체의 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근육이 줄면 혈당이 쉽게 올라가고 혈압이 불안정해지며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근육이 적은 노인은 감기에 걸려도 회복이 늦고 조금만 넘어져도 골절로 이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상태가 스스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로감, 무기력, 식욕 저하 같은 작은 신호를 단순한 노화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속 근육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가장 무서운 이유는 속도입니다. 근육은 한 달에 1에서 2%씩 줄지만 잃어버린 근육을 되찾는 데는 몇 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멈추지 않으면 회복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근육은 다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흡수율이 높은 단백질을 꾸준히 올바른 시간대에 섭취하면 근육 합성 효소가 다시 활성화됩니다. 단백질의 종류를 바꾸고 소화에 부담이 덜한 형태로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은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단백질의 흡수 효율이 높은 식단으로 바꾼 노년층의 경우 8주 만에 근육량이 10% 이상 증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본래 가지고 있는 회복 능력이 다시 깨어난 결과입니다. 결국 근육이 빠지는 진짜 이유는 운동 부족도 나이도 아닙니다. 몸이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 능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능력을 다시 되살릴 시간입니다. 첫 번째 단백질, 바로 살코기 단백질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단백질이 근육을 되살리는 출발점이 될 겁니다. 고기는 기름져서 건강에 나쁘다. 이 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기를 멀리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당신의 근육을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80세 현역 의사로서 단언합니다.
노년기 근육을 되살리고 싶다면 가장 먼저 식탁에 올라야 할 단백질은 살코기 단백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부나 계란을 더 건강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살코기의 단백질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살코기의 흡수율은 90% 이상, 두부는 70% 수준에 불과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살코기가 근육으로 전달되는 양이 두부보다 훨씬 많습니다. 살코기 단백질이 특별한 이유는 단백질의 질에 있습니다. 근육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인 류신, 발린, 이소류신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 아미노산은 근육을 만드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특히 류신은 근육 합성 효소를 직접 자극해 먹은 단백질이 실제 근육으로 바뀌도록 돕습니다. 또한 살코기 단백질은 소화 속도가 빠르고 체내 이용률이 높습니다. 먹은 후 2시간 안에 대부분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근육으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두부나 콩 단백질이 4시간 이상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2배 이상입니다. 이런 이유로 살코기 단백질은 근육이 바로 반응하는 단백질이라 불립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하루 80g 정도의 살코기를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은 6주 만에 근육량이 10% 이상 늘고 보행 속도도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살코기의 또 다른 장점은 부가 영양소입니다. 철분과 비타민 B12가 풍부해 근육으로 산소를 공급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근육의 피로 회복을 촉진합니다. 즉, 살코기는 근육만이 아니라 혈관 건강까지 챙기는 단백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고기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기름기가 많은 부위를 피하면 문제 없습니다. 기름이 빠진 살코기는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늘어나면 혈중 지방이 줄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함께 낮아집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한 끼, 손바닥 크기만큼의 살코기를 섭취하세요. 닭가슴살, 소고기 안심, 돼지 등심 같은 부위를 추천합니다. 기름을 쓰지 않고 굽거나 찌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점심 식사 때 먹으면 흡수율이 높고 이후 오후 동안 근육 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저는 진료 중에 이런 환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고기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요. 그분께 삶은 닭가슴살 50g씩을 점심마다 추천했습니다. 처음엔 겨우 드셨지만 한 달 뒤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생기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떨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근육은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돌아옵니다. 살코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다시 젊어지는 출발점입니다. 근육이 줄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식탁 위에 살코기를 올리는 순간 그 한 숟가락이 근육의 부활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고기만 먹으면 근육이 늘어난다?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육을 세우는 재료가 고기라면 그 근육을 살리고 유지시키는 연료는 생선 단백질입니다. 살코기 단백질로 근육이 만들어졌다면 이제 그 근육이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근육은 산소와 영양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유지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바로 생선 단백질입니다. 생선 단백질은 고기보다 부드럽고 소화가 빠릅니다. 몸에 들어오자마자 빠르게 분해되어 근육세포에 전달됩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 연어,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생선은 단백질뿐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근육 속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생선 단백질은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살리는 단백질이라 부릅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혈관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혈관이 딱딱하면 근육으로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단백질이 충분히 있어도 혈류가 막히면 근육은 금세 지치고 약해집니다. 생선 단백질의 오메가3는 이런 혈관 노화를 막아줍니다. 혈액을 맑게 하고 근육까지 영양이 잘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혈관 속 염증이 근육 약화를 더 빠르게 일으킵니다. 생선 단백질은 이런 염증을 억제해 근육이 오래 버틸 수 있게 해줍니다. 단백질을 먹고도 효과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건 혈관이 막혀 영양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선 단백질은 그 통로를 다시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또한 생선에는 비타민 D와 철분, 칼슘이 풍부합니다. 이 영양소들은 근육세포를 자극하고 뼈와 근육을 함께 강화시킵니다. 생선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만 만드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섭취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 3회 이상 한 끼에 생선 100g 정도면 충분합니다. 구이보다는 찜이나 조림 형태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기름을 너무 많이 쓰면 오히려 오메가3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입니다. 저녁 시간대에 생선 단백질을 섭취하면 하루 동안 손상된 근육이 회복되고 밤사이 근육 합성이 활발히 일어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80대 남성 환자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고기만 드셨고 다리가 자주 붓고 걸을 때 숨이 차다고 하셨습니다. 식단에 등푸른 생선을 주 4회 추가하라고 권했습니다. 2달 뒤 그분의 혈압이 내려가고 다리 붓기가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걸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혈관이 열리고 근육이 숨을 쉬기 시작한 겁니다. 노년의 근육은 고기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혈관이 살아야 근육이 삽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단백질이 바로 생선 단백질입니다. 이제부터는 식탁 위에서 고기와 생선을 함께 두세요. 근육은 재료와 순환이 함께할 때 비로소 젊음을 되찾습니다. 단백질을 먹었는데 근육이 안 생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도 하고 식사도 챙기는데 왜 몸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단백질의 종류가 아니라 속도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흡수 능력이 느려집니다. 단백질이 몸 안으로 들어와도 근육으로 변환되는 속도가 늦어지고 일부는 에너지로 타버립니다. 그래서 먹어도 효과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이때 필요한 단백질이 바로 유청 단백질입니다. 유청 단백질은 우유에서 단백질만 추출한 형태로 모든 단백질 중 흡수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섭취 후 30분 이내에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근육 합성 효소를 직접 자극합니다. 일반 단백질이 3시간에서 4시간이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유청 단백질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단백질 구성입니다. 유청 단백질에는 류신, 발린, 이소류신 같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그 중에서도 류신은 근육 합성을 촉진하는 핵심 아미노산으로 몸속의 근육 스위치를 켜는 단백질이라 불립니다. 유청 단백질의 류신 함량은 전체의 약 12%로 계란 단백질의 2배, 두부 단백질의 3배에 달합니다. 이 단백질은 단순한 보충제가 아닙니다. 몸이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 능력이 떨어진 노년기에는 유청 단백질이 근육 합성의 마지막 불씨를 살립니다. 근육이 줄어든 사람에게 유청 단백질을 하루 20에서 25g씩 8주간 섭취하게 하면 근육량이 평균 10% 이상 증가하고 보행 속도도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실제 변화입니다. 특히 유청 단백질은 근육뿐 아니라 면역 기능에도 좋습니다. 몸속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단백질이 빠르게 공급되어야 하는데 유청 단백질은 그 역할을 완벽히 해냅니다. 그래서 회복기 환자, 수술 후 환자, 혹은 체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 가장 먼저 권합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한 컵, 약 20에서 25g 정도를 아침 공복이 아닌 식후 30분 이내나 가벼운 운동 후에 드세요. 물을 너무 차게 하지 말고 미지근하게 섞으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단백질 외에 다른 영양소가 부족하므로 과일이나 삶은 달걀, 밥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런 환자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79세 남성 환자분이었는데 당뇨와 혈압이 있었고 다리에 힘이 없어 잘 넘어지셨습니다. 하루 한 잔의 유청 단백질을 아침마다 드시게 했습니다. 2달 후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계단 올라갈 때 다리에 힘이 생겼어요. 검사 결과 근육량은 2.3kg 늘었고 체지방은 오히려 줄어 있었습니다. 유청 단백질은 빠르고 정확합니다. 나이가 들어 단백질 합성 능력이 약해진 몸에 즉시 반응을 일으키는 단백질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고기 단백질이 기초를 세우고 생선 단백질이 혈관을 열어주며 유청 단백질이 회복의 속도를 높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해야 근육은 완전하게 되살아납니다. 지금 당신이 피곤하고 다리에 힘이 없는 이유,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몸이 아직 단백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단백질의 종류와 순서를 바꿔보세요. 당신의 근육은 여전히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 제대로 먹고 계십니까? 하루 3끼를 꼬박 챙겨도
단백질을 잘못 먹으면 근육은 그대로 무너집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이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를 모르면 그건 몸속에서 그냥 사라지는 영양일 뿐입니다. 저는 80세 현역 의사로서 단언합니다. 근육은 단백질의 양보다 타이밍에 반응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언제 섭취하느냐에 따라 근육 합성률은 최대 30% 이상 차이 납니다. 단백질을 한 번에 몰아먹는 건 공사를 하루에 1시간만 하고 나머지 23시간을 쉬는 것과 같습니다. 근육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근육을 지키려면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의 황금 루틴을 지켜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의학적 근거가 있는 순서입니다. 아침은 근육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밤새 단백질이 소모되어 몸속 아미노산 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기상 후 30분 이내에 유청 단백질 20에서 25g을 섭취하세요. 물이나 두유에 타서 마시면 됩니다. 몸이 깨어나는 순간 빠르게 흡수되는 단백질이 들어가야 근육 합성 효소가 즉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을 거르는 사람일수록 근육 손실이 빨라집니다. 이 한 잔이 당신의 하루 근육 리듬을 바꿉니다. 점심은 근육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고기 단백질, 즉 살코기 단백질 80에서 100g을 섭취하세요. 이 시점은 위산이 가장 많이 분비되고 소화 효율이 최고조에 달하는 때입니다. 점심 한 끼의 단백질이 오후 내내 근육 합성을 유지시켜줍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는 아침이 아니라 점심의 단백질 식사입니다. 이때 살코기를 챙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근육량 차이는 6개월 만에 눈에 띄게 벌어집니다. 고기를 먹는 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근육의 벽돌을 쌓는 일입니다. 저녁은 근육을 복원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생선 단백질입니다. 등푸른 생선 100g, 연어나 고등어 한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생선의 단백질은 오메가3와 비타민 D가 함께 들어있어 근육 속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게 유지시키는 단백질입니다. 단, 밤늦게 먹으면 흡수율이 떨어지므로 저녁 7시 전후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3가지 시간대를 지키면 몸은 하루 종일 근육 합성 모드로 유지됩니다. 체중 60kg 기준으로 하루 약 7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를 3끼에 나눠 섭취하면 근육의 손실 없이 유지와 재생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단백질을 한 번에 몰아먹는 사람보다 3번에 나누어 먹는 사람이 근육 합성률이 28% 높고 낙상 위험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육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꾸준히 올바른 시간에 단백질을 공급하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아침에 한 잔, 점심에 한 접시, 저녁에 한 토막. 이 3가지가 쌓이면 몸은 스스로 젊어지고 회복합니다. 단백질은 특별한 약이 아닙니다. 하루 3번, 근육과의 약속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근육의 양이 아니라 근육을 지키려는 의지의 꾸준함입니다. 그 꾸준함이 식탁 위의 순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의 식탁이 내일의 다리 힘을 결정합니다. 선생님, 이제 나이도 있고 근육이 다시 생길까요?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받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육은 나이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용했는가 아니면 포기했는가만 기억할 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이 탓이라 부르는 많은 변화들은 사실 움직이지 않은 시간의 결과입니다. 근육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먼저 근육을 잊었을 뿐입니다. 근육은 몸의 가장 솔직한 기관입니다. 쓰면 커지고 쉬면 줄어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 번 줄어든 근육도 올바른 단백질과 자극이 주어지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제가 80세인 지금도 진료실에 서서 하루 종일 환자를 볼 수 있는 이유, 그건 근육이 제 나이를 모른 덕분입니다. 근육은 세포 단위에서 항상 재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먹는 법, 움직이는 법, 쉬는 법을 바꾸면 몸은 즉시 반응합니다. 특히 단백질을 올바른 순서로 섭취하면 근육 합성 효소가 다시 활성화되고 혈류가 살아나며 세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몸은 나이를 거꾸로 먹기 시작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그 변화를 직접 봤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하던 분이 한 달 만에 계단을 올랐고 걷지 못하던 분이 다시 시장을 혼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바꾼 건 병원이 아니라 식탁이었습니다. 고기 한 점, 생선 한 토막, 단백질 한 잔. 이 세 가지가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의 재료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자존심이자 생명력입니다. 근육이 살아있어야 혈관이 흐르고 혈관이 건강해야 마음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근육은 단순히 힘이 아니라 삶의 의지입니다. 나이 들어 몸이 약해지는 게 두렵다면 그건 늙음 때문이 아니라 방치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단백질의 순서를 바꾸고 하루 3번의 루틴을 지킨다면 당신의 근육은 반드시 대답할 것입니다. 근육은 노력하는 사람을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나는 늦었다고 생각하셨다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천이 내일의 체력을 바꿉니다. 오늘 저녁 식탁 위에 단백질 한 점이 당신의 10년 뒤 걸음걸이를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근육은 나이를 기억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의 선택은 몸이 기억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 그 자체로 이미 변화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 구독 한 번으로 당신의 근육 회복 여정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 번의 클릭이 당신뿐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건강한 하루를 지킬지도 모릅니다.